네, 저는 레벨업에서 GTM 팀과 데벨로퍼 어드버킷을 맡고 있는 김종민입니다. 네, 저는 레벨업의 공동 창립자이자 CTO를 맡고 있는 김준기라고 합니다. 작년에 왔었고 또 올해 하면서 이제 두 번째 미국에서 하는 곳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작년에는 주로 이제 스폰서에서 부스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쿠버네티스 AI 데이라고 해서 CNCF 콜로케이티드 이벤트로 이제 본 컨퍼런스 전날 하루 따로 워크숍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로 이제 AI라든지 뭐 옵저버빌리티라든지 텔레메트리라든지 아니면 뭐 아르고 CI/CD라든지 이런 이제 특정 주제에 좀 특화된 워크숍 세션들을 진행을 하는데요. 근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AI 데이에 참석을 하면서 이 쿠버네티스 생태계가 AI 워크로드를 어떻게 잘 돌려줄 것이냐에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고 또 이제 계속 부스 운영도 같이 하면서 이곳에 찾아오는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또 저희 제품 홍보도 하고 또 이곳에서 사람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주로 갖고 있는지 이런 동향을 파악하는 이제 그런 일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인사이트라던가 새로운 정보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AI가 처음 구현이 된 게 이제 2015년 정도부터 개발을 하다 보니까 쿠버네티스라는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좋은 게 나온다라는 건 사실 그때도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배치 워크로드나 HPC나 이런 고성능 컴퓨팅 워크로드를 돌리기에 적합한 설계가 아니었었고 또 그 당시로서는 이제 GPU라든지 이런 가속기를 지원하는 기능이 전무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직접 자체적으로 소코반 오케스트레이터를 개발해서 이제 제품화를 해서 그걸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쿠버네티스 컨퍼런스에 그럼 왜 왔냐라고 했을 때 이 쿠버네티스라는 것이 이제 지금 저희가 직접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이 시장에서 클라우드 시장에서는 지금 사실상의 표준 프레임워크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이제 많이 만나고 있는 엔터프라이즈 고객사들도 기존에는 쿠버네티스가 도입하는 어떤 제품이나 솔루션의 일부로서 이제 설치가 되는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IT 인프라 전반을 쿠버네티스로 다 운영을 하면서 그 위에 제품이나 패키지들을 얹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그 형태로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시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하고 싶었고 또 쿠버네티스라는 그 기술의 어떤 핵심적인 설계 사상, 철학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단계에 다다르면은 저희가 이제 백엔드 AI 제품도 쿠버네티스하고 호환성을 확보를 하면서 이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또 이쪽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보고자 하였습니다. 이번에 쇼케이스 보면서 특히나 느꼈던 게 저는 이제 그 스폰서 패스였기 때문에 따로 이제 발표는 듣지는 않았고요. 그 기회가 될 때마다 이제 다른 여러 부스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조금 살펴봤는데요. 그 이전에 저희가 특히 미국에서 갔던 다른 슈퍼컴퓨팅 행사나 이제 엔비디아 행사랑 비교를 했을 때 그곳에는 뭐 오라클이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라던가 구글, 뭐 아마존 이런 굉장히 거대한 빅테크 그룹이 와서 정말로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부스를 으리으리하게 이제 꾸미는 데에 정말 혈안이 되었다고 할까요? 그 정말 우리는 이렇게 삐까뻔쩍한 건물을 올린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그런 부스에 으리으리한 경쟁을 했다라면은 이번 쿠베콘에서는 이제 대부분 부스가 이제 물론 여기도 이제 다이아몬드가 있고 플래티넘이 있고 뭐 골드, 실버, 저희는 실버로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스들의 이제 등급이 있기는 했는데 대부분의 부스들이 일단 백월 디자인만 있고 앞에 이제 인포데스크만 있는 수준이었고 크기가 그렇게 이제 눈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았어요. 대신 이제 여기는 이제 돈을 쓰는 대신 서로 아이디어 전쟁에 대한 느낌이 굉장히 강했고 이벤트도 보면은 이제 그 뒤에 꾸미는 것도 어떻게 우리 부스가 눈에 확 띄게 이렇게 좀 그 건물을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디자인을 되게 독특하게 한다거나 특히 이번에 제가 많이 느꼈던 게 이제 그 뭔가 이제 패러디 영화나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을 자기네 그 브랜드와 이제 패러디해서 이제 디자인한 그런 부스들이 꽤 많았고 기억나는 부스가 하나 있는데 위즈 마켓이라는 컨셉으로 그 약간의 편의점처럼 이렇게 꾸며놨었고요. 거기에 그 과자라던가 이제 그 청소용 스프레이라던가 이제 바퀴벌레 잡는 이제
그 살충제 같은 것들을 놔뒀는데 그거를 전부 다 이제 그 테크 기술하고 엮어가지고 이제 뭐라고 그 멀웨어 스프레이 그리고 그 뭐 클라우드 클리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제품들을 딱 놔두고 이렇게 진열했던 가게가 일단 제일 기억에 남고요. 여기서 또 본 게 사람들이 이제 선물이나 경품으로 이제 장난감들을 되게 많이 가져왔는데 특히 레고를 선물로 경품으로 주는 곳들이 굉장히 많았고 어디는 이제 제가 멀리서 봤는데 그 경품을 하는데 그 마블 영화에 나오는 캡틴 아메리카 방패에 쿠버네티스를 디자인한 거를 이렇게 경품으로 갖고 온 곳이 있어서 예, 조금 재밌었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준기님은 이번에 이제 들었던 세션 중에 이제 기억에 남는 것들 몇 가지를 좀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요번에 이제 AI 데이에도 참석을 했었고 또 키노트 발표도 몇 개 봤었고 그다음에 이제 개별 세션들도 여러 개를 참관을 했었는데요. 일단 제일 기억에 남는 거 중에 하나는 넷플릭스에서 발표를 했던 내용인데 넷플릭스가 이제 자체적으로 타이투스라고 하는 이제 그 자체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거를 이제 쿠버네티스랑 호환을 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어떻게 했었냐면은 쿠버네티스에서 개별 이제 연산 노드들을 관리하기 위한 큐블렛이라고 하는 작은 서비스 데몬이 이제 주요 컴포넌트로 포함이 되는데요. 이 큐블렛을 이제 원래 쿠버네티스에 있는 큐블렛을 쓰지 않고 큐블렛이 제공해야 되는 어떤 API를 그대로 흉내내서 만든 가짜 큐블렛을 만들어서 거기에 자기네 플랫폼에서 요구하는 어떤 특정한 기능들을 심어가지고 이제 재구현을 한 거죠. 쉽게 말해서 API만 똑같이 맞춰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해 동안 써왔는데 이거를 이제 진짜 큐블렛으로 바꾸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이제 뭐 쿠버네티스 기반의 다른 솔루션이라든지 어떤 뭐 외부의 오픈 소스라든지 이런 생태계 제품들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큐블렛이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없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제 큐블렛을 진짜 큐블렛으로 바꾸고 그러면 기존에 자기네가 필요로 했던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을 이제 그 쿠버네티스 공식 플랫폼 상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할 수 있는가를 이제 삽질을 한 이야기를 한 발표가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NRI라든지 OCI라든지 이런 이제 컨테이너 런타임이나 이미지 관련된 어떤 기본적인 그 인터페이스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후킹 어떤 지점들 그다음에 뭐 확장 모듈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기존에 자기네가 필요로 했었던 뭐 예를 들면 시스템 D를 이제 반드시 띄워야 한다라든지 뭐 리소스 제한을 조금 더 CPU 제한을 강하게 걸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 소요들을 이제 커스텀으로 구현을 해서 큐블렛을 오리지널 큐블렛을 그대로 쓰면서도 그 자신들이 커스텀했던 것들을 그대로 구현하는 이런 이야기를 보여준 게 굉장히 재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제 AI 데이에서는 그 최근에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디스어그리게이티드 서빙을 어떻게 쿠버네티스 위에서 구현하는가 관련해서 그 엠보이라고 하는 이제 그 클라우드 네이티브 게이트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원래 어디서 만들었더라? 네, 그 오픈 소스로 이제 개발이 됐던 이제 게이트웨이 솔루션이고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쿠버네티스 안에서 돌고 있는 여러 컨테이너로 트래픽을 라우팅하거나 부하 분산을 하거나 이제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모듈 형태로 러스트로 이제 캔들이라고 하는 인퍼런스 엔진을 직접 붙여서 자그마한 가드레일을 그 모델을 붙이고 그다음에 이제 LLM의 프리픽스 라우팅이라고 해서 이제 이제 디스어그리게이티드 서빙을 하기 위해서는 프리필 트랜스포머 이제 모델의 프리필과 디코드 단계를 분리를 해서 GPU의 어떤 자원 운영 효율화를 꾀하게 되는데 이 프리필 단계에서 이제 기존에 이미 다른 요청을 처리하고 남아 있는 KV 캐시 내용에 따라서 그 캐시 내용의 히트율이 높은 제 GPU에서 처리를 시킬수록 어떤 이제 그 연산 비용을 낮출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KV 캐시의 내용을 어떻게 최대한 매칭을 해서 새로 들어오는 LLM의 어떤 그 사용자 프롬프트들을 보낼 거냐, 어느 GPU가 처리하도록 보낼 거냐 이런 거를 이제 라우팅하는 메커니즘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그 엔비디아, 레드햇, 구글 등이 뭉쳐서 이제 LLMD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쿠버네티스 위에 클라우드 네이티브 생태계 컴포넌트를 활용해서 이러한 이제 고도화된 디스어그리게이티드 서빙 스택을 구현해보자라고 이제 지난 5월에 프로젝트
프로젝트가 출범을 했는데요. 이제 이거를 시범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이 엔보이라고 하는 쿠버네티스에선 사실상 표준처럼 쓰이는 이제 게이트웨이 프로젝트의 여러 가지 확장 모듈들을 붙이고 러스트로 뭐 조그만 인퍼런스 엔진도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LLM 라우팅을 어떻게 잘 구현을 했느냐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아키텍처를 소개한 발표가 또 하나 인상이 깊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에 봤던 발표들 중에는 그 구글에서 이제 쿠버네티스를 어쨌든 구글에서 처음 개발을 했고 이제 보르그라고 해서 이제 기존에 구글 내부에서 쓰고 있던 프로젝트를 오픈 소스로 재개발을 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쿠버네티스의 기존에 이제 큐베 스케줄러라고 하는 기본 스케줄러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스케줄러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들의 파드를 여러 개의 노드에 분산해서 실행하는 이제 이런 시나리오에 굉장히 최적화가 되어 있는 스케줄러인데 이제 최근에 AI 워크로드나 배치 워크로드들을 쿠버네티스에서도 많이 돌리고자 하는 수요가 등장을 하면서 뭐 이제 K로 시작하는 Q라고 하는 그 배치 잡 스케줄러 프로젝트도 있고 또 벌칸이라고 불리는 이제 서드 파티 배치 스케줄러도 있고 또 엔비디아에서 이제 런AI를 개발하면서 만든 카이 스케줄러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서드 파티 스케줄러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쿠버네티스하고 또 대척점에 있는 것으로 많이 이야기되는 이제 스케줄러 중에 하나가 슬럼이라고 있는데요. 원래 슬럼은 이제 슈퍼컴퓨팅이나 HPC 분야에서 이제 대규모의 멀티노드 잡들을 순차적으로 큐잉해서 돌리기 위한 이제 그런 거 시나리오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이제 스케줄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스케줄러 같은 경우는 이제 멀티 테너시 지원이 잘 안 되는 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쿠버네티스에서는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환경을 타겟팅을 하다 보니까 멀티 테너시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고 근데 이제 이 멀티 테너시 환경에서 슬럼을 이제 그대로 붙여서 쓰려다 보니까 이제 두 개가 설계 사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아예 그러면은 쿠버네티스를 밑바닥에 깔고 그 위에 가상 클러스터의 개념으로 슬럼을 올리자 이제 이런 어프로치들이 등장을 했고 그거를 아예 그러면 쿠버네티스 자체 스케줄러 프리미티브로 우리가 워크로드마다 스케줄러 특성이나 스케줄링 방식을 서로 다르게 커스텀하게 가져갈 수 있는 기반 프레임워크와 API와 인터페이스를 전부 다 만들자 라고 하는 컨셉으로 이제 구글에서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들을 제안을 하면서 이제 했던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그 거의 발표장에 사람이 꽉 찰 만큼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던 발표이고요. 저희도 이제 백엔드.ai를 쿠버네티스하고 이제 연동을 시키면서 그런 API들을 이제 활용하는 방안으로 갈지 혹은 그런 API들을 또 보완을 하는 방향으로 갈지 혹은 그런 API의 어떤 표준화 작업에 저희가 직접 참여를 한다든지 이런 이제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고민을 하게 해준 이제 그런 발표였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기억에 남는 발표는 이제 레이라고 하는 이제 파이썬 기반의 여러 가지 이제 워크로드 분산 처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어노테이션 기반으로 이제 그런 분산 처리를 자동화해주는 선언적인 이제 그런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그 라이브러리의 이제 주요 개발자이자 그걸 기반으로 이제 만든 애니스케일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의 이제 코파운더 분이 오셔서 한 발표였고 이 레이가 이제 파이터치 재단에 이제 조인을 하게 된 이야기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이제 쿠버네티스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협력을 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협력 모델을 만들어가고 싶은지에 대한 발표도 있었고요. 이 발표 같은 경우도 레이를 이제 VLLM에서 분산 추론을 할 때 기본적으로 레이 기반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이제 봤던 발표 중에 하나였고 뭐 끝나고 나서도 질의응답을 거의 뭐 30분이 넘게 발표자를 사람들이 집에 보낼 생각이 없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질의응답을 하고 굉장히 재밌게 들었던 발표였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들었던 발표들과 관련해서 이어가지고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이 그럼 이번 그 코베콘에서 저희 이제 배우신 것들을 이번에 돌아가가지고 저희 백엔드.ai의 기능이나 우리 방향성에 이렇게 좀 적용을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얻으신 아이디어라던가 이제 인사이트가 있으시면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이제 길게 설명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조금 이제 줄여서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은 이제 쿠버네티스에서 여러 가지 이제 컨테이너를 생성하는 과정 또 컨테이너를 종류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커스터마이징을 사실 저희가 많이 합니다. 백엔드.ai에서 그런 커스터마이징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고 그런 걸 통해서 하드웨어와의 어떤 밀접한 통합이나 어떤 성능 최적화들을 구현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거를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넷플릭스 발표에서 굉장히 많은 영감을 얻었고 또 우리가 쿠버네티스의 어떤 특정 컴포넌트를 뭐 강제로 막
갈아 끼워가지고 자체 구현을 새로 한다던가 이러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그 인터페이스에 붙이는 방법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하게 제공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었던 점이 있어서 그런 게 굉장히 좋은 이제 인사이트가 되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구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 쿠버네티스의 스케줄러 자체도 이제 배치잡이나 HPC AI 워크로드를 돌리기에 적합한 형태로 지금 굉장히 많은 이제 표준 제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왔을 때도 이제 뭐 IBM 리서치나 이런 곳에서 DRA에 MIG 슬라이싱을 어떻게 자동 프로비저닝 하는 거를 잘 붙여볼까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파드 스타트 훅에 붙여서 야무를 이제 중간에 갈아치기 하는 방식의 약간 해키한 방법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구현을 했었는데, 그런 이제 사례를 보여줬었는데, 이거를 이제는 DRA라고 하는 이제 그 쿠버네티스 1.34 최신 버전에 들어간 이제 그 최종 이제 버전의 가장 최신 버전의 DRA API를 통해서 그런 시나리오들을 원활하게 다 이제 퓨전 API를 표현을 할 수 있는 거를 보여주었었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는 쿠버네티스를 가지고 백엔드다 AI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좋은 가치들을 함께 같이 제공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으로 이제 제품을 조금 더 고도화하고 또 호환성을 확장시키는 그런 방향의 많은 어떤 영감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가 그 이제 기존의 다른 행사들하고는 달리, 그러니까 조금 오픈소스 커뮤니티 위주로 이제 많이 움직이는 행사고, 기본적으로 이제 CNCF에 올라가는 프로젝트들도 오픈소스를 전제로 해서 올라가는 프로젝트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약간 이제 개발자스러운, 약간 너드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많이 있어서 조금 편하게 있을 수 있었다, 분위기가 약간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그 마지막 이제 발표 끝나고 Q&A를 하면서 옆에 이제 그 수다 떨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있었는데, 귀동냥을 이렇게 듣다가 갱 스케줄러가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가서 이제 말을 걸어가지고 이제 저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도 드리고, 저희가 백엔드다 AI를 만들면서 스케줄링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부분들도 얘기를 드리고 했더니 너무 재밌어 하시면서 이제 그 앞으로 요런 작업에 우리가 뭐 정기 미팅도 하고 할 테니까 쿠버네티스 커뮤니티에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제안을 주신 분이 있었는데, 잭 프랜시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린시펄 엔지니어로 쿠버네티스의 오토스케일링 시그 그 테크 리드를 맡고 계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분들을 그냥 이렇게 길 가다가 물어봤더니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튀어나오는 이제 그런 되게 재밌는 곳이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귀인을 만났는데 그거는 이제 종민님이 얘기를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준기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네. 그 저희 부스 앞에 이렇게 좀 이렇게 나이가 약간 있으신 그 신사분께서 굉장히 좀 되게 뭐라고 하지? 약간 수수한 복장으로 이렇게 되게 편하게 이제 지나가시는데, 쿠버네티스가 굉장히 클래식하게 약간 픽셀 아트처럼 이렇게 그려진 티를 입고 계셔가지고 제가 티셔츠 되게 멋있으시네요라고 처음에 그 말을 여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오시더니 멋있냐고 그러더니 등을 싹 보여주시더니 이제 쿠베콘 2016년이라고 써 있어서 제가 또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쿠버네티스 뭐 되게 오래 하셨나 봐요. 이제 이런 얘기 하니까 그분이 이제 내가 누군 줄 아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 명함을 봤더니 이제 브라이언 그랜트라는 분이셨는데 저는 누구신지 잘 몰라가지고 누구시죠 했더니 이제 그분이 굉장히 묵직한 한마디를 하셨죠. 이제 I designed Kubernetes 라고 하시고 이제 네. 또 이제 준기님이 또 네, 물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막 약간 설명을 드렸더니 그 구글 뭐 보그 논문도 보고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그 보그도 내가 만들었어 이러셔가지고 이게 그 원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논문도 학회 가면은 제목이 짧은 논문일수록 대가들이 쓴 논문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제목이 짧다는 얘기는 그만큼 굉장히 함축적으로 핵심적인 주제를 담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원래 되게
인크리멘탈하게 자잘한 일을 한 것일수록 그 맥락을 제목에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이 길어져요. 제목이 자잘자잘하게 뭐가 표현 이게 형용사가 많고 이렇게 한정사가 많으면은 그거는 굉장히 세부적인 일을 한 논문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예를 들면 뭐 쿠버네티스에서 나는 뭐 스케줄러에 뭐 어떤 기능을 만든 사람이에요 이게 아니라 그냥 I designed 쿠버네티스 한마디로 그냥 모든 게 끝나는 네 그런 분을 되게 뵙게 되어서 너무 좀 재밌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사실 그분이 그 이제 둘째 날 부스에서 봤는데 셋째 날 아침에도 저희 부스 앞에 이렇게 사람이 아직 그 많이 안 들어왔을 때 스폰서 막 오픈해가지고 안 들어왔을 때 이제 유유자적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저게 진짜 그 찐 고수의 여유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네, 그런 엄청난 분도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그냥 쓱 지나가시면서 뵐 수도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또 많이 좋았던 게 이제 제가 레벨업에 오기 전에는 저도 이제 그 옵저버빌리티라던가 이쪽 그 텔레메트리라던가 데이터 분석 검색 하던 곳에 있어서 그 여기 와가지고 좀 전 회사의 동료들을 이제 좀 반가운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또 이제 제가 있었던 그 회사 동료들도 만났고 그 회사에서 또 이직한 동료들도 만났는데 다들 이제 그쪽의 업계에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AI보다 오히려 좀 이쪽 그 모니터링, 매트릭 그리고 저희 이제 그 클라우드 오퍼레이팅 이쪽 분야에 좀 오랜만에 본 반가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저는 이 행사가 많이 힐링이 되는 그런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월요일에는 저희가 준비를 하고 화수목 전시와 이제 본 행사를 하고 오늘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많은 것을 또 얻어갈 수 있는 행사였던 것 같고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계속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준기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저희 레벨업 많이 사랑해 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